안녕하세요. 디자인 주니어 마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재계열전 82 거의 많은 분들이 안 보는 프로인데 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오늘 코어로 갈 건데 네. 어떤 회사예요? 일단 코어로는 41위와 40위의 차이는 자산 규모가 10조를 넘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10조를 넘기면 뭐가 되느냐? 회사. 아, 그쵸. 일단 어떤 회사냐? 과거에는 한때 제게 10위권 높다고 해요. 큰 회사였는데 과거도 네, 과거는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준 대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준 대기업까지는 자산이 이제 9조 대, 네. 그리고 대기업은 자산 10조 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어롱부터는 이런 그 공식 기준으로는 대기업이다. 한 자리 두 자리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하구 타이어는 준 대기업, 코어롱은 대기업인데 무의미하긴 해요, 이 그런 기준 자체가. 어쨌든 코어롱이 좀 고민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계열사가 한때 되게 10위까지라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원래는 많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화학 소재 부분이 있고 건설도 당연히 있고 제약 쪽이 있어요. 근데 코어롱 생명과학이랑 있는데 제가 코어롱 생명과학 쪽을 좀 배제를 하려고 해요, 설명을. 네네. 구두상황만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은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있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을까봐? 좀 있어요. 코어롱 생명과학은 주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어롱 지주사 시총이 3,800억이고 연결 기준 보면은 매출 4조 8천억, 영업이 2천억. 큰 회사죠. 큰 회사요. 예, 규모 큽니다. 그리고 뉴스 보면은 이제 계열사들의 사업에 하는 뉴스도 다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고 하고 개나 소나 다 수준에. 그런 것도 있어요. 건설사 있고 뭐 FNC라고 해서 코오롱 같은 거 기본적으로 섬유 쪽 패션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오롱을 그냥 치면은 코오롱 글로텍에서 우주 발사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 그리고 고부가 친환경 소재, 뭐 코오롱 섬유 소재 증설, 코오롱 계열 호텔 리조트 막 이렇게 있다. 보시면은 코오롱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긴 한데 원래 기업은 멈추면은 바로 사장하는 그런 기차랑 같아요. 쓸 수가 없어요. 아, 그게 제 말 그게 아니고 너무 한 번에 사업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 한 번에 네. 아니 근데 연관성이 다 있어서 괜찮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 그러니까 완전 신사업뿐 아니에요.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건 코오롱 하면 이렇게 옷이죠. 이런 옷. 근데 약간 코오롱 옷을 알아준 편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코오롱을 좀 약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 왜 이렇게 비싸게 만드냐, 이걸 대표하는 회사죠. 그렇죠. 일단 나무위키에서 좀 볼게요. 일단 코오롱이고 설립이 1954년 창립자 이원만,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원만이라는 분을. 삼성의 이건희 막 이런 것처럼. LG 창업자는? 뭐 구시겠죠. 잘 몰라. 봐봐, 다 무지. 뭐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본사는 과천에 있고요. 원래 네. 코오롱은 과천의 맹주로 불리고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는 재계 31위였고 이제 코오롱 뜻은 한국 나일론 영어명에서 코리아 나일론이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코오롱이 됐어요. 코리아 나일론 환자라고 들리는 거죠. 그럼 한자 나일론 한자도 있죠. 아무튼 코리아의 KO와 나일론의 LON을 땄다. 네. 그리고 회사 사옥은 이제 1979년 서울시청 무교동 쪽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전을 97년도에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은 우리가 건설회사, 아마 하늘채 있죠, 코오롱 브랜드로. 송도 국제도시 테크노파크에 있고요. 그리고 리즈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뭐 금융이나 이동통신사업까지 통신사 쪽 했다고 해요. 아마 신세기통신인가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패션 부분은 1조 정도 매출을 하는데, 일단 이런 아웃도어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별로인데 코오롱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의류 순위로 했을 때 5위 정도 한다고 해요. 그쪽 분야가. 회사 좀 보면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보면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수지, 기본적으로 그냥 화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는. 네.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은 의류 원단 원사 제조업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의류에 만드는 들어가는 재료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전기 자동차나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밑에 플라스틱, 그러니까 자동차용 플라스틱 소재를 만든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텍은 카시트, 인조잔디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근데 아까 코오롱 글로텍이 우주 산업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재밌네. 기본 소재 산업까지 이런 섬유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로 가지고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죠. 확실해요? 그런 거예요. 우주에다가 인조전지 심는 거 아니야? 네, 응용화학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패션,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소재 분야 회사만 만드는 거고, 패션으로 따지면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있고, 건설은 코오롱 글로벌이 있어요. 그리고 코오롱 인더스트리 환경 쪽도 원래 같이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좀 겹치긴 해요. 바이오 헬스케어에 이제 코오롱 제약, 코오롱 세면과 코오롱 티슈즈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 바이오 쪽은 코오롱 쪽에 인보사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가 계속 중국 사람이 나왔나요? 약효가 좀 별로다. 그리고 허가 받지 못할 만한 건데 허가가 된 것 같다? 내가 너무 과대해서 나온 것 같다. 네네, 그게 무릎 관절염 쪽 그런 쪽인데 우리가 나이 들면 먹어야 될 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투여예요.
이렇게 먹기보다 여기 주입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거 가지고 그게 약효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도 있었고 좀 약간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코오롱에서 가장 코오롱 제약의 최고의 아웃풋은 제약 쪽에서 닉네임 한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원래 코오롱 제약 영업사원이세요. 근데 그분이 좀 업계에서는 좀 전설적인 영업사원이어가지고 영업을 정말 잘하시고 제약 업계 사람들도 좋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본인이 제약회사를 한 2년 전인가? 차렸어요. 아마 리온인가? 리온 제약인가? 그래서 코오롱 제약의 최고의 아웃풋은 아마 한별인가? 그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럼 부자신가요? 부자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열정이 있으세요. 네, 돈이 많아요. 돈은 잘 모르게. 아무튼 실적은 되게 영업 실적은 좋았는데 월급쟁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거 코오롱 마라톤 팀 보신 적 있으실 수 없죠.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황영조도 있고 이봉주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봉주도 있고 코오롱 유니폼 마라톤을 싫어했어요. 마라톤 싫어해요. 아무튼 코오롱 마라톤이 유명해요. 그리고 골프 쪽 후원도 좀 하고 있고요. 여기가 제가 이거 환경 컨센서스에서 LCD 리포트를 몇 개 소개를 할까 했는데 너무 많아요. 코오롱이 워낙 큰 회사라서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대기업일수록. 그래서 회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도 있고 인더스트리 있고 플라스틱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하면 한도 끝도 뭐 하는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 회사 그냥 기원이나 해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원만 회장님 어떻게 이 회사를 차리게 됐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맞아요. 좀 있는데 이분도 좀 특이해요. 전설적인 분인데 이분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코오롱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떠냐면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야 포부를 펼칠 수가 있대. 생각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만주든 일본이든 새로운 세상을 찾아간다 해가지고 이분이 소나무를 보면서 소나무도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야 좀 솔방울이 떨어져 나가야 새롭게 자랄 수 있다고 그거 보고 깨달아서 그냥 일본으로 갑니다. 10대 때. 그때 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아니요. 10대 안에 돈이 없었어. 이분이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신문 배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하는데 약간 공모전이 이제 생겨났어요. 공모전이 신문 표.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 표에 이게 잘 써가지고 1등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금이 300원인데 이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들 월급이 50원이 안 됐으니까 얼추 그냥 1년치 연봉 한 4천에서 5천 분이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별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취업전선에서 약간 허드렛 일도 이제 노동자 그런 거 좀 하죠. 근데 이분이 뭘 봤냐면은 그 모자 있잖아요. 복장. 공장 직원들을 이제 복장 중에 머리에 하얀 쌀가루가 계속 이게 묻는 걸 보고 이제 모자 챙이 있으면은 좀 쌀가루 같은 게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사카에 아사히 공예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작업모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게 대박이 넘어서 순식간에 공장 직원이 1000명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신문 국내에 있다가 일본 가서 열심히 하겠다 해서 떠났다가 신문 배달 표원에서 대학 졸업하고 공장 노동자를 보더니 작업물 만들어서 히트를 쳐가지고 급격하게 사장 확장된다. 이 와중에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37년.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을 아사히 피부고 그래서 군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조선시대 가겠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니까 군수공장이 지정이 되고 전투모를 납품하기 시작해요. 직원이 3,000명까지 불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의 공습이 이제 미국부터 시작돼서 공장이 불바다가 돼요. 근데 보험을 들어놨던 거야. 그래서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금을 50억에 받아서 갑자기 180만 원의 거금을 하게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일단 국가가 한국에 독립을 하니까 한국에서 사업을 했다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제부터. 어리석었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창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의류 쪽이랑 식기 이런 쪽으로 막 하세요. 창업을 해가지고 뭐 다선 사업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한국 나이론 주식회사를 1957년도 이때 5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창업을 하신 거고 일본에서 공습하고 망하고 이제 보험금 받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서 그래서 코오롱의 전신은 1950년대부터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니에요. 그냥 싹 한번 밀고. 네, 일본은 그냥 폭격 먹고 끝났으니까 사업도 이제 당호모가 아니라 딴 걸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잘 나왔어요. 여공을 120명을 뽑는데 16대 1의 경쟁률. 그리고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려면 한국 나이론 주식회로 가라. 나이론 여대를 가봐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했다. 사람이 많았으니까 일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어쨌든 뭐 복지라든지 괜찮았나봐요. 큰 회사 그 당시로는. 그리고 이분은 이제 1960년대는 약간 정치적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원만이니까 원만하다 이원만 마음 놓고 찍어주자 이 표어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표가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어쨌든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사업이 된 겁니다. 엄청나죠. 인더스트리. 네, 그분은 지금 없잖아요. 이 엄청난 회사에 그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없겠지. 이제 없는데
아무튼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영어만 이렇게 인더스트리 이렇게 큰 회사 강동구 마곡에 있어요. 누가 들면 신문 팔아서 회사 만들었다. 근데 시작을 그렇게 했어. 본인이 창업자니까 뭐 물려받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다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레퍼토리가? 지금 보면 코오롱 인더스트리 시총이 2조 600억, 2조 600억 정도 되고 차트는 이렇게 내려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 4조 6천억, 영업이 3천억, 좋죠. 마이너스가 없네요. 경제표 깔끔해요 진짜. 마이너스가 돈 많이 벌고. 코오롱 글로벌 기본적으로 건설회사기도 한데 자동차 유통 사업을 해요. 코오롱 모터스가 있어가지고 뭘 유통하냐, 수입차들, BMW, 롤스로이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업, 그러니까 코오롱의 무역회사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 무역해봐요? 알리바바 거기 이스프레스에서 주문하는 거 수입만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생각보다 코오롱 글로벌도 건설, 무역, 유통 이렇게 큰 회사고요. 네. 상장사입니다. 시가총 5천억이고 매출 4조 8천억, 영업이 2조. 좋죠.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너무 싼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거든요. 시총 5천억인데? 근데 원래 건설사들이 매출이 높고 건설이랑 그리고 상사들 근데 이 정도 좀 저평가 받는 게 있긴 해요. 건설이나 유통 쪽은 평균표로 좀 봐야 됩니다. 정확히 분석하려면. 네. 회사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코오롱 쪽 계열사들은 뭐 앞으로도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코오롱의 향방은 우주산업인가요? 그것도 맞고 2차 소재들, 그러니까 섬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초강력 섬유 이런 느낌 해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서도 끊기지 않는 이런 엄청난 개발 기술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경량화되고 그래서 그 확장성이 무한해요. 예, 효성과 코오롱이 다 비슷한 그런 쪽이거든요. 둘 다 화학 섬유 기초 소재. 원래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가요. 네. 여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